본책만책 제36편 지구생물체는 항복하라의 상어.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아, 저희 방송 녹음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 실수한 거 처음이야. 맞아. 나 근데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라일라라고 했지? 제가 라일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한세입니다. 이따 말할 때 바뀔 거예요. 그럼 라일라님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세 번째 단편인 상어는 남편의 병환을 고치고 싶었던 주인공이 의문의 신약을 판매하는 신약이에요, 여러분. 뉴 메디슨. 남자를 만나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영문 모를 사건들의 퍼즐에 맞춰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문이죠? 영문. 네. Not English. 첫 번째 편인 문어가 공개되고 제가 이제 트위터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 방송 알려고 가끔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문장이 이 책은 자전적 SF가 아니라 SF적 에세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썼어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런 부분이 이번 편에서도 또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제 돌봄에 대한 고민과 현실이 담겨져 있는데 나이든 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보통 보편적으로 돌봄을 기대할 자녀가 없으며 중년이라고 불리는 나이 즈음의 위치에 있는 부부가 모시고 살아가는 어르신과 부부 중 한쪽이 동시에 아플 경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안이 있는가, 어떤 공포가 사람을 찾아드는가에 대해 솔직하게 적혀 있어서 저도 사실 읽는 내내 덩달아 걱정스러웠던 이 주인공 정보라 작가님의 정보라 작가님의 자켓도 걱정스럽고 내 미래도 걱정스럽고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두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번 편이 조금 어둡고 현실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남편분의 투병 생활도 자전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래서 좀 더 마음 아픈 이야기였고 실제로 투병 생활 하셨었어요, 남편분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정보라 작가님의 얘기구나라고 더 와닿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있는 집에는 저는 크든 작든 어쩔 수 없이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질환과 상관없이 우리가 즐겁거나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떤 고통이나 통증이 주는 일차원적인 불편감이 환자에겐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라기보다 뭔가 덜 아프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현실적인 비용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헤어짐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당사자도 그렇고 곁에서 간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좀 지치거나 힘겨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그림자라고 느껴지는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또 조금씩 느껴져서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환자, 당사자가 돼본 적도 있고 제가 간호하는 사람이 돼본 적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간병을 하는 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간병을 업으로 삼은 간병사의 노동 현실이나 보행약자, 휠체어 탑승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사회환경 같은 것도 잘 나와 있고 그 외에 저는 이제 지팡이나 스쿠터 그러니까 보행약자가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와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어떤 지팡이가 좋은 지팡이인가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잘 하지 않잖아요. 잘 모르죠. 그렇죠. 어떤 휠체어가 좋은 휠체어인가? 좋은 휠체어도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내가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장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좋은 휠체어가 또 다를 거잖아. 근데 여기 이제 손전등이 달린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제품이 실제로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기도 했고 어두울 때 턱이나 패인 곳 같은 데가 있으면 진짜 넘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보행약자가 손전등이 달린 지팡이 짚고 있으면 어쨌든 그런 위험을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아이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진짜 내가 아파보기 전에는 혹은 내 주변의 사람이 아프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셨겠구나. 실제로 작가님도 생각을 많이 하셨겠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스미싱? 뭐 어쨌든 이거 사기잖아. 사기죠, 그냥. 다단계도 아니고 일종의 그냥 사기인데. 그냥 사기. 어쨌든 근데 요새 보이스피싱 자체가 극성인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사람의 약한 지점을 파고드는 면이 있는데 한참 코로나 때는 이제 은행인 척하면서 지원금을 보내준다는 문자가 진짜 많이 왔고 요새는 부고 안내 같은 방식으로 사기 문자가 진짜 많이 와요. 진짜 못됐어. 그래서 저는 실제로 부고 문자 피싱을 받고
진짜로 부고 문자라고 내가 순간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최근에 나는 어떤 문자가 많이 오냐면 이게 어디서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애인이 저를 부르는 애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그게 뭐 세이세이 한세이라면 네. 세이세이 한세이님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아, 최근에. 진짜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애인이 뭔가 택배를 보내거나 이런 곳에서 유시됐거나 예를 들어 뭐 농협 은행에서도 유시되고 인터파크에서도 유시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뭔가 애인도 모르는 사이 쓸려 나갔거나 그러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이 지원금을 보내주겠다 이런 류의 문자는 현실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거고 부고 안내 같은 방식은 감정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못됐어. 그래서 어느 방법이든 굉장히 악랄한 것 같다. 여기서의 이제 작해 정보라 작가님의 작해도 가족이 아파서 이제 그 명함에 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평소에 그런 생각 하잖아. 나는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명징하고 판단력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끼는 사람이 아프고 그 병소발을 온전히 내가 다 들어야 하고 동시에 밥벌이를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이 글에선 심지어 아픈 사람이 둘이야. 셋이 있는데 둘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내가 병수발도 해야 되고 돈벌이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사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라는 게 저는 해결책이 없는 이런 불편감이나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떨치기 어려운 유혹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나 다른 식구들이 앓고 있는 각자의 질환이 있는데 저도 전철 같은 데서 임상실험 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서울 지하철에 가끔 붙어 있어요. 신약 광고. 그러니까 신약이겠지. 그러니까 임상 중인 약품에 그쵸. 이제 실험을 하겠느냐 이런 광고를 보면 저는 되게 진지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나도. 되게 진지해. 내가 저 임상 대상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보고. 난 심지어 되는 것도 봤어. 저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저여도 이 신약을 구하러 가보기는 했을 것 같아. 아픈 사람이 나였어도 갔을 것 같고 내 주변인이야? 그래도 갔을 것 같아. 혹시나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의심은 조금 하겠지만. 나는 지금 마음은 안 구하러 갔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애인이 건강하고 내 친구도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물론 않으시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건강하지 않으시잖아요, 선생님. 건강하지 않죠, 저는. 예, 선생님 건강하지 않으시고 저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혹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지만 그대도 아파, 애인도 아파, 내 가족도 아파. 이러면 내가 그때도 안 혹할까? 저는 혹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저라면 갔을 거야. 나는 확신이 없는 거야. 아, 나는 지금 안 갈 것 같아. 근데 모르는 거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좀 짧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솔직히 간호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 부모가 아파. 내가 수발을 들어야 돼. 근데 그게 사실 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내 부모도 힘든 일이지만. 맞아. 근데 내가 병간호를 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회복을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병은 상대가 죽음밖에 남지 않은 병이 있어요. 치매가 아주 악화되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당사자성 발언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호상이란 말이 있잖아. 그래. 간병 3년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도,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나도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이러다가 나도 아파. 모두의 병이야. 맞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도 환자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명함에 적혀있는 의문의 가게에 들어서게 되는 걸 테고 화자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환자요. 화자도 환자야 이제는. 근데 이제 이 다행히도 거기 갇힌 동물의 정체를 화자가 바로 알아봐서 심지어 이제 죽도시장 상인의 며느리고 남편이 대학 강사였어서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강의를 많이 듣고 이제 해산물에 대해 해박하고 맞아. 본인도 강의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뭔가 틀린 말을 했을 때 그만 그것을 정정하게 되는 습관과 본인의 이 해산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겹쳐서 이 아픈 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보다 다행히 그 이상한 것을 정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겨버려서 어떻게든 이 것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결국 벗어나게 될 때도 위험을 겪잖아요. 사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 들어갈 때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나올 때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 그치,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 그치. 근데 그렇게 된 나를 구해주는 게 누구다?
전동 스쿠터 군단이다.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 어, 그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또 확실히 요새 연출을 좋아하시나 봐요. 랄라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럴까? 그래서 보통 느와르 영화에 보면 이제 청장년 남성들이 대충 줄 서서 걸어오면 영화적으로 되게 멋지다고 그걸 표현해주잖아요. 포스터도 되게 많았고 한동안. 그치. 근데 그것이 이제 전동 스쿠터 군단이다. 청장년 남성이 아니고. 노인들, 그렇죠. 노약자분들이 그쵸. 끌고 오는. 그쵸. 그런 그 느와르적인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보통 사실 그런 나이대의 분들을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같은 사기의 피해자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기범을 검거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쾌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군단을 이끌고 오시는 분이 시어머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연출들에서 이 작가분과 이 화자 모두 시어머니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작가님의 애정도 느껴지고 며느리를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애정도 느껴지고 이 시어머니를 아끼는 이 죽도시장 상인분들의 마음까지도 느껴져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되게 약간 어둡고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동시에 정말 극적일 정도로 따뜻하고 다정한 이야기로 끝맺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랑이 답이다.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남편을 수술대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보호자 없는 환자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두 보내고 내가 나중에 보호자 없는 환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떠올리는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전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맞아. 문장을 봤을 때 맞아.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해라. 동성애 법제화 시행해라. 우리가 그치. 아시아 네 번째 국가가 되자. 그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설에서도 실제로도 남편분 어머님도 괜찮아지신 것 같고 남편분의 두 번째 수술도 처음보다는 수월하게 끝났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님이 말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몇 번이나 실제로 생각하셨을 말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됐고 선생님 말 맞다나 많은 생각이 들게 된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단편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편 개복치죠. 개복치. 귀여운 이야기. 네. 이 어두운 상어를 끝마치고 귀여운 개복치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요리 안내 드셨네? 그렇죠. 다음 주엔 개복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음 편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도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도 팔로우와 리트윗, 리그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읽고 최대한 빨리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멘트를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5년째 했는데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녹음하지 않고 이렇게 그때그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들어주세요. 근데 한사님 맨날 느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본책만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앞으로 누가 간병해줄까 고민하게 된 정한세.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동성혼 법제화 시행하라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